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SK그룹 자회사 SKC가 조지아주 공장에서 반도체 칩용 유리 기판을 제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400여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조지아주에 위치한 SKC가 반도체 칩용 유리 기판을 제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 확장으로 SKC는 4억 7,3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신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기판은 SKC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PC용 유리 기판입니다. PC 칩세트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는 주목받는 차세대 소재입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SKC는 조지아 주정부와 공식 MOU 체결식도 가졌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발표가 많은 미국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급망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데 조지아주가 최전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KC가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주에서 대담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헌신을 결정했다며 조지아주도 숙련된 노동자와 탁월한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SKC는 반도체 칩용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에 따르면 SKC는 2023년 늦여름까지 생산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400여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21 월드시리즈 2차전은 휴스턴이 애틀랜타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1회 말 선취 득점을 시작으로 2회 말에는 4득점, 그리고 6회와 7회 각각 한 점씩을 추가하며 7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양 팀은 이번 주말부터 애틀랜타 투리스트 파크 구장에서 열리는 3, 4, 5차전에 팀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월드시리즈 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구단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토요일 투리스트 파크 구장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 4차전 경기 입장권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투표권 제한법을 둘러싸고 메이저리그 경기의 보이콧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경기 관람 예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야구 관람이 아닌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풀이입니다. 한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구단 테리 맥걱 의장은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며 경기 관람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접종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인 27일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4차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3차 접종에도 일부 사람들에게서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CDC는 지난 8월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긴급 승인 내린 데 이어 모더나와 얀센 백신 부스터샷도 모두 승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의 입원율과 사망률이 특히 높다 보니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은 독감 주사처럼 매년 맞아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도 2023년부터 5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매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DC는 4차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얀센 백신을 모두 포함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고 대상은 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 등 면역 체계가 손상된 성인들로 국내 2.7% 수준입니다. 한편 강대국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점차 확대되자
여전히 백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불평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사법추천위원 35명을 임명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명단에는 홍수정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아시안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추천위원회는 조지아주의 상급 및 항소법원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공화당 후보로 주 하원 102지구에 출마한 바 있는 홍수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추천위원으로 임명돼 영광이라며 중요한 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추천위원 임명식은 11월 22일 주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60만 7,931명, 누적 사망자는 76만 1,97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5,1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94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2,856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6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1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807명, 누적 사망자는 1,363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227명, 누적 사망자는 1,62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7일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신디 정을 지명했습니다. 정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까지 통과하면 한국계이자 아시아를 포함한 첫 여성 연방검사장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2014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에서 강력범죄와 중범죄 담당 부서에 고위직을 지냈으며 현재는 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티나 뮬러 씨는 그에 대해 총명하고 신중한 데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끝까지 찾아 나서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말부터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원비어를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 정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원비어 사건 이후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차이나텔레콤에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도 엄중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제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차이나텔레콤 미국 면허 취소 조치는 국가안보 개념을 악용해 국가 권한을 남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대응으로 중국 기업을 억압한 것이라며 시장주의 원칙과 상호협력 분위기를 깨트린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FCC는 지난 26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이나텔레콤 미국 법인의 영업 허가를 취소, 60일 이내에 미국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